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간 다음부터는 솔직히 누구한테 체벌당하는 거 생각한 적 없었어요. 중간에 재수학원이라는 극단적 예외가 끼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런 꼴은 당할 일도 그런 장면을 볼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런 순진한 생각은 수능 점수가 정식으로 나오기도 전에 산산이 깨졌었어요. 수능 점수는 가채점으로 이미 망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험을 조져서 한창질로 문제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봤었던 일이었어요. 당시 집에 가는 길에 여상 쪽으로 진로를 잡았었던 친구를 만났는데요. 만났다기보다 어디 조선시대 추노꾼들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본 거였어요. 그 꼴을 보니 수능 점수 안 나왔다고 고민하고 있는 제 모습이 사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제가 본 건 사람들 걸어다니는 길거리에서 걔 동기들로 보이는 애들이랑 일렬로 쪼그려 앉아 오리걸음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꾀죄죄한 모습으로 엉금엉금 기어오는데 그렇게 꼴사나울 수가 없었어요. 남들 다 보는 데서 오리걸음 하는 것만으로도 못 볼 꼴인데 어디서 기합이라도 받았는지 옷차림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공장에서도 단순 실습생 신분이어서 관련 의복도 지급받지 못해서 모두들 학교에서 입고 있던 체육복 차림들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걔네들이 자기네들만 모여서 기합을 받는 건 아니었어요. 6명인가가 일렬로 오리걸음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고 앞뒤로 인솔자가 붙어 있었어요. 그냥 딱 봐도 우리보다 1년에서 2년 정도 선배인 걸로 보이던데 무슨 선생님이라도 된 것 마냥 손에 회초리들을 들고 있었어요. 당연히 후배를 겁만 주려고 들고 다니는 건 아니었고 딱 보이는 그대로의 용도로 활용도 했어요. 가볍게는 그걸로 머리통을 치거나 어디를 쿡쿡 찌르거나 하는 건 쉬지를 않는 모양새가 선생님이 회초리 휘두르는 거랑 별다를 게 없어 보일 정도였어요. 솔직히 여기까지만 했으면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몇 년 차이도 안 나는데 좀 심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여상 쪽 애들이 그런 방면으로는 빡빡하다는 말은 많이들 듣고 지냈었으니까요. 문제는 실습생들을 잡아다가 인솔하는 걔네 선배라는 사람들의 주변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그 행동에 있었어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라 칠 수 있어요. 실습이라는 게 결국 학생 생활의 연장이나 마찬가지라 볼 수 있다면 당연한 거니까요. 학교에서도 수업 듣다가 도망가면 그 정도 벌은 받을 수 있으니까요. 벌을 내리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졸업한 선배인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학교 다닐 적에도 좀 엄하게 후배들 관리하던 선배들이 없던 것도 아니니까요. 게다가 실습생들 졸업해서 거기 공장에 취업하면 이제는 직장 상사 비슷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부하 직원을 혼낼 수도 있는 문제죠. 하지만 문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주변의 눈치를 너무나 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리걸음이라는 벌칙만으로도 정상적인 이동이 힘든 와중에 거기다 발까지 맞추라고 했어요. 그러다 가던 길을 멈추고 갑자기 길가에서 엎드려 뻗치라 그래요. 이유는 이동 중에 발이 맞지 않았다는데 솔직히 걔네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었어요. 일렬로 이동하고 있었는지라 움직이는 것만 해도 고통인데 다른 친구들이 보일 리 없었거든요. 그냥 선배들이 엎드리라면 엎드려 뻗치는 거였어요. 거기가 사람들 다니는 인도가 되었든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깔린 자갈밭이든 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쪼그려 있다가 갑자기 다리를 펴려고 하면 엄청 힘들잖아요. 엎드리기는커녕 다리를 펴는 데에만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선배들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손으로 바닥을 짚는 모양새라도 갖춘 애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안 펴지는 다리를 펴기 위해서 손으로 억지로 다리를 펴는 애들한테는 그대로 몽둥이 세례가 내려졌어요. 다리에 쥐가 났다고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근육이 굳어있는 상태라 다리가 아리는 상태인데도 그냥 회초리질을 당하는 거였어요. 제대로 된 자세라고도 볼 수 없지만 대충 준비만 되어도 인솔하는 선배들이 전부 움직여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회초리를 휘둘렀어요. 그리고 체벌이 끝나고 나면 따로 쉬거나 하는 것도 없이 다시 쪼그려 앉아 오리걸음을 했고요. 게다가 주변에서 그 모습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도 어디까지 하나 궁금해서 계속 따라다녀 봤어요. 그렇다고 무서운 언니들 있는데 바로 옆에서 구경할 깜냥은 없어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지켜봤었는데요. 그래도 근처를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라 공장으로 바로 복귀하는 코스이기는 하더라고요. 당시엔 제 친구가 실습 나가는 공장 위치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제가 발견한 그 시점에서도 그 거리가 막 가깝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적당히 기합 주다가 일으켜 세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속 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장이 가까워질수록 걔네들이 기합을 받는 횟수만 더 늘어났어요. 당연히 멈춰서서 기합을 받는 건 체벌을 받기 위함이었고 나중에는 마구잡이식 매질을 당하는 와중에도 제대로 엎드려 뻗치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인솔하는 언니들이 후배들을 가엾게 여겨 강도를 줄여주지도 않았고요. 자세를 제대로 잡지 못하더라도 발을 맞추지 못한 벌은 받아야 한다더라고요. 이제 커다란 트럭 말고는
지나다니는 차량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는 인도 끄트머리에 대충 엎드리는 신용만 하게도 했었어요. 차도와 인도를 구별하는 그 턱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몸을 기대고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꼬락서니가 딱 조선시대 곤장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나마 정신이 남아있는 애들은 팔에 힘을 주고 상체라도 들어 올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닌 애들은 그냥 인도에 널브러져 선배들의 매질을 기다리는 애들도 있었어요. 저는 모르는 애지만 그중 한 명은 두 팔을 안고 바닥에 깔아서 본격적으로 버티기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어요. 걔네 딴에는 나름 혼날 준비를 한 만큼 인솔하던 언니들도 대우를 해줬었어요. 팔이라도 펴고 엎드려 뻗치는 신용이라도 한 애들한테는 매질도 적당히 했었어요.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 다 포기한 듯한 애들은 그야말로 곤장을 맞는 모양새로 체벌을 했고요. 아까 말했던 혼자 두 팔을 끌어안고 본격적으로 버티려는 애한테는 인솔하던 언니들도 체벌 방식이 좀 나뉘는 것 같았어요. 어떤 언니들은 자신 있어서 그러느냐면서 곤장 맞은 애들보다 더 심하게 혼내기도 했었고, 어떤 언니들은 이해한다면서 옆에 자세 잡은 애들만큼만 혼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어떤 경우에도 갸륵하다면서 체벌을 넘어가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공장이 가까워지는 만큼 지쳤던 애들도 이젠 오리걸음도 아닌 상태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아예 두 손 두 발로 기어서 이동하고 있었는데 인솔하던 언니들도 대강 발길질만 했었어요. 이후로도 몇 번이나 체벌은 이어졌었어요. 나중엔 인도에 배를 깔고 엎드린 다음 체벌만 빨리 받고 이동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는 걔네들 구경하던 사람들도 많이들 사라져 있어서 저도 적당히 빠졌었어요. 공당 구역에 특히나 여상이나 공고 쪽이랑 결연 맺은 공장 근처에서는 자주 보이는 장면이라 사람들도 이동하는 와중에 적당히 구경을 했던 거지 가던 길 밀어가며 끝까지 볼 만큼 희귀한 광경도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걔를 만나서 그때 일을 물어봤었는데요. 그날은 실습 나갔던 애들 중 일부가 쉬는 시간에 기합받다가 탈주한 게 맞았대요. 마침 퇴근 시간이었는지라 다른 사람들 속에 섞여서 나올 수는 있었지만 그때 실습생들은 추가 근무가 남아있었다나 봐요. 당연히 그때 튀었던 애들도 뒤에 근무가 남았어서 퇴근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대요. 학교 다닐 적에나 일을 할 적에나 알고 있으면서도 저지르는 게 벌이 더 크잖아요. 그때 인솔했던 언니들이 괜히 걔네들을 사람 취급 안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걔네가 정말로 기어서 공장을 들어가는 것만 봤잖아요. 그렇게 끌려간 애들이 작업 중간에 투입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도 퇴근을 하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도망간 애들은 당연히 포함되었고 걔네가 도망간 사이 말없이 일만 했던 실습생 애들도 퇴근이 미뤄졌었대요. 퇴근이 미뤄져서인지 따로 기합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었대요. 그냥 그날 잡혀왔던 애들을 전부 불러와서 동기들 보는 앞에서 정말 오지게 팼다나 봐요. 걔네들이 잡혀서 이동하는 와중에 맞았던 것도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날 일 다 끝나고 공장에서 맞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끔찍한 건 그렇게 혼나고 나서도 다음날 출근은 계속 해야 했대요. 맞아가면서 일하는 게 싫어서 탈주했지만 결국 같은 곳으로 복귀하게 된 거였어요. 황당한 건 공장에서 걔네들을 전부 직원으로 채용한 것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특히나 그날 탈주했던 애들은 대부분 실습기간만 채우고 잘렸다는 거예요. 그나마 실습기간이라도 다 채웠으니 졸업하는 거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었나 봐요. 제 친구는 그 와중에도 남아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학교 다닐 적에는 자기가 최고 선배였지만 공장에서는 다시금 막내가 되기는 했지만요. 이런 사정을 해준 전날에도 지각을 해서 공장 입구에서 체벌을 당했었대요. 직장인이 되고 나니 지각 하나를 해도 학생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혼난다고도 했어요. 비록 지금은 그렇게 매일같이 선배들에게 혼나는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같이 혼났던 애들 중 전환이 되지 않은 애들이 자기를 그렇게 부러워했다나 봐요. 이후로 저도 대학교가 아니라 재수학원으로 직행하며 걔랑은 졸업 이후 더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중 한 명이 되었었어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